광주 동명동에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매화가 피기 시작한 봄날, 동명동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네, 동명문화 트래블입니다. 아, 지금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저희 그 해설사분이 나가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할게요. 네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수가 많지 않아서. 네. 전화를 받고 달려간 곳은 동명동의 나무전 거리. 전화한 주인공이 저분들인가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데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냥 딱 보여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명동에 사는데도 맛집이나 카페 거리 이런 데밖에 몰랐는데 동명동에 제가 몰랐던 모습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제가 몰랐었던 동명동의 모습이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요. 을 내지 못하잖아요. 우리만큼 동명동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 동명동에 애정을 가진 어르신들이 마을을 알리기 위해 동명 아름단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예, 마을 해설사분들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민 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20여 명의 주민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최종 국가에서 실시하는 관광 안내사 자격증을 8분이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동명동을 알리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무전거리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곳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문집들이랑 그런 거만 있어가지고 아, 그 가게를 부를 때에 쌀전, 뭐 이렇게 무슨 전 그랬어요. 나무전 거리는 광주 읍성이 있었던 1900년대 땔감이 거래되던 큰 목재 시장이었는데요. 60년대 연탄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목재를 판매하는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거리도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나무를 거래하며 과거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무전거리입니다. 나무전거리고 이쪽 지금 농장딸이라 그만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가시죠. 예. 다음 코스는 푸른길 공원입니다. 지금은 공원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광주 형무소의 모범수들이 지나다니던 다리였다고 합니다. 위에를 보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 네. 이렇게만 보고 다니니까 이게 모르셨죠? 다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셨죠? 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법원 있는 데까지가 그 형무소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자들이 노역을 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너갔다 해서 농장딸이라고 합니다. 손주에게 옛날 얘기 들려주듯 설명을 이어가는 해설사님. 폐선된 경전선을 따라 만든 푸른길 위에는 우리가 몰랐던 동명동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장다리 옆 골목으로 자리를 옮겨보는데요. 정겨운 벽화들을 감상하며 과거의 동명동으로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천연 염색을 한번 해볼 건데 혹시 염색해본 경험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을 투어가 끝나면 문화 체험이 이어지는데요. 천연 염색, 목공 체험, 주조 체험 등 다양한 공방에서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천연염색 공간에서 근데 이게 천연염색은 화학염료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치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노랗게 예쁘게 물이 나오고요. 조심조심 천을 담가 보는데요. 색깔이 노랗게 변하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천을 주무르는 학생들. 익숙하지 않은 속도에 마음이 급합니다. 이거를 계속 그냥 주물러야 돼요? 네, 천안염색은 화학염색과 달리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슬로우 그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서 이게 천안염색이 참 재밌어요.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려요. 또 느낌이 달거든요. 네, 염색했을 때. 골고루 색깔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주물러 보는데요. 쭉쭉 주세요. 완성된 손수건이 마냥 신기합니다. 곱게 물든 손수건만큼 학생들의 추억도 물들어갑니다. 저는 그 농장바리 밑에 있는 사진들 그거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봐가지고 막 옛날 모습도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이런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데 벽화들을 보면서 다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친구들한테도 동명동 벽화를 막 보여주면서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저희가 자주 오는 카페인데 요즘 카페가 막 핫하고 그러잖아요. 동명동 카페가.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멋있네. 들어오실까요? 젊은 걸 한번 느껴볼까? 지금까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동명동을 만날 차례인데요. 커피보단 차, 카페보단 다방을 즐기던 어르신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젊음을 느껴봅니다. 나이가 상관 있나요? 인증샷은 필수! 달달한 케이크를 먹으며 한층 가까워지는데요. 사이좋게 사진도 찍어봅니다. 학생들을 같이 오니까 또 젊어지는 것 같고, 나도 이 카페에 오니까 이제 대학생 같아요.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아는 동명동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 전에 우리가 사전 이런 작업을 코스나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산출을 해야 되고. 켜켜이 쌓인 시간이 만들어낸 동명동 이야기. 어르신들은 마을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열심히 머리를 맞댑니다. 제가 동명동에서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 5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외부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동명동, 살기 좋은 동명동을 소개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교육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동네를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마을로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마을의 여러 가지 개성 있고 매력 있는 공간들을 더욱더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알리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을이 품어온 시간, 그 위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 동명동입니다. 우리를 막을까? 화려한 지느러미를 자랑하며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 그런 수족관을 바라보며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혜정 씨. 아니 혜정 씨, 아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물멍 중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는 물멍. 이것을 운동을 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이색 힐링 명소로 지금 떠나보시죠. 오늘 찾아간 곳은 청주시 신봉동.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조금만 접어들면 대형 건물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자리에서 14년째 운영 중이라는 헬스장입니다. 운동복을 갖춰 입고 찾아간 혜정 씨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커다란 수족관 속의 물고기들입니다. 안녕, 어서 와. 운동과 물멍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 힐링 공간을 만든 주인공 변준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물고기가 엄청 많은데요. 예. 여기 물고기 카페예요? 아, 원래는 헬스 클럽인데 네. 예, 작년에 이제 이렇게 제가 물고기에 관심이 생기다가 이렇게 또 회원들도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물고기 카페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운동기구로 가득한 헬스장 맞은편에 물고기를 위한 수조를 놓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든 건데요. 요즘은 물고기를 관리하느라 하루의 절반은 이곳에서 보낸답니다. 많은 물고기들 다 좋아하시겠지만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애정하는 물고기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네, 홍룡은 건강을 불러다 준다고 해서 제가 헬스 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보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들어서 이제 홍룡을 제가 여러 마리 키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금룡도 있는데 금룡은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저희 회원분들 모두 건강한 부자 되라고 제가 금룡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건강해지고 뭐 부자도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물론이죠. 오, 그래요? 20개의 크고 작은 수조 안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수십여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요. 오색 찬란하고 신비한 수족관 속 물고기 중에는 회원이나 지인들이 가정에서 키우던 것을 가지고 와 주고 간 것도 있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 헬스장에 물고기 카페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제가 물고기에 관심은 없었는데 네. 처음에는 근데 친한 친구가 수조가 좀 많이 장사가 안 돼서 좀 많이 네. 많다고 자꾸 부피를 차지한다고 갖다 준다 그래서 네. 화분 놓는 자리에다가 수조를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기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수조를 넣었으니까 이제 물고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네. 점점 또 빠져들고 또 하고 또 회원분들도 좋아하고. 어쩌다 생긴 수조 덕분에 돌봐야 할 물고기가 많아지다 보니 요즘은 건강한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신경도 많이 쓰게 된답니다. 먹이가 좀 작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옆으로 흘러서 그 여과기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러면 여과기 청소를 자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라앉으라고 제가 이제 관을 이거 만든 겁니다. 이게 일반 배관 파이프 갖고 여기 딱 걸 수 있게끔 딱 걸리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이 주려고. 여기다 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거기서 머무르다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 떠서 위로 날아갈 일은 없이.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배운 거예요, 수족관 사장님한테.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따라 카피한 거죠. 마치 작은 바다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헬스장. 70여 종의 운동기구들이 넓은 헬스장 안에 가득합니다. 헬스장이 맞긴 맞네요. 2층 그럼요. 네, 딱 올라오니까 운동기구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뭐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시고. 제가 그 물고기 욕심도 많은데 원래 헬스 기구 욕심이 워낙 많아서 제가 마음에 들고 또 회원분들이 원하는 기구들은 제가 웬만하면 놀라고 하다 보니까 기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오비디 보니까 여기가 원래는 GX룸이었던 것 같아요. 줌바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요. 예. 근데 지금 기구로 가득 차 있네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룹 수업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뭐 대출금이 뭐 저리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때 대출을 받아서 헬스 기구도 더 많이 구입을 하고 수조 물고기도 많이 사서 제 투자를 한 거죠. 과감한 시설 투자와 24시간 운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비껴갈 수 있었답니다. 운동은 좋아했는데 제가 운동을 전공한 건 아니고 헬스클럽 다니다 보니까 이 운동에 빠지게 돼서 운동 매니아가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업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변준희 대표. 그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물멍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 힐링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겠죠? 1층에 수족관 있고 또 2층에 운동기구도 많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돌아다니는데 저 밑에서 또 뭐 눈요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 뭐 일석삼조 같아요. 그냥 뭐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저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물멍 카페가 알려지면서 요즘은 운동은 안 해도 물고기와 눈도장 찍으러 찾아오는 회원도 있답니다. 빨아서 비파를. 심하게 가진 애들은 감염이 돼가지고 한 명 돌아가셨어. 이게 물고기 보통 집에서 키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워낙 물고기도 다양하게 키우시고 이 운동 올라가기 전에 잠깐 쉬면서 물고기를 보면 물멍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물고기들이 유유자적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굉장히 잘생긴 물고기랑 굉장히 좋은 기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꼭 거의 안 빼먹고 오려고 하죠. 저는 이제 물고기 먹이 주고 뭐 관리하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얘 좀 이상해졌는데요. 저도 발견을 못한 거를 발견해 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애정이 많으시구나. 저희 물고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만 하던 아빠가 물고기를 키우며 얻은 또 다른 소득이라면 막둥이 아들과 얘기거리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별일은 없었는데 재미가 없었어. 왜? 몰라. 시간이 날 때마다 물고기를 보기 위해 아빠의 일터로 달려온답니다. 물고기를 많이 키우는 게 좋고 큰 거를 많이 키워서 좋아요. 오, 그러면 희연이는 혹시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물고기 많이 키운다 자랑도 해요? 네. 오, 친구들 뭐래요? 좀 좋아해요. 놀러 온 적도 있어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일하는 기쁨이고 보람이겠죠? 저도 힐링이 되고 저희 회원분들 모두 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운동뿐만 아니라 뭐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운동과 물멍으로 힐링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아직 나만의 힐링 명소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헬스장이 있는 물멍 카페로 놀러 오세요. 시원한 맥주에는 바삭한 치킨, 진한 커피에는 부드러운 쿠키처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쫄깃한 면발의 칼국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아삭아삭 콩나물의 맛을 한껏 살려주는 천생연분, 환상의 조합을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유성구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주 메뉴는 칼국수. 너나 할 거 없이 호로록 면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감칠맛 가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칼국수는 대전 시민들의 소울푸드이기도 하죠.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가 진하네요.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구수하고 맛있어요. 면발이 꼬득꼬득한 게 말이에요. 담백한 그런 맛이 있어갖고 아주 우리 입맛에는 딱 맞죠. 이게. 탱글탱글 면발이 시선을 사로잡고 입안에 감도는 국물 맛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되는 칼국수. 저도 먹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면발이 아주 탱탱하고 정말 기분 맛이 나던데. 그냥 재료를 좀 많이 넣으면 돼요.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장님.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마어마하죠. 다시마에 명태머리며 디포리, 멸치 등을 아낌없이 투하해줍니다.
특히 좀 야채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멸치 육수면 멸치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고기 육수면 고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깔끔하게 맛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야채를 좀 많이 넣어줘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수가 완성됐으니 칼국수를 끓여볼까요? 먼저 냄비 바닥에 감자를 깔고 육수를 부어준 다음 직접 반죽해 만들어 놓은 생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추와 김가루로 고명을 얹어주면 이 집의 명물 칼국수 완성! 네, 이것도 좀 같이 드셔보세요. 사장님이 함께 권해주는 또 하나의 음식은 도토리묵 무침입니다. 이거 정말 실한데요? 오늘의 그 찰떡궁합 주인공인가요? 아닌데. 어? 찰떡궁은 따로 있어요. 무게 아니에요? 칼국수의 찰떡궁합은 바로 낙지볶음이었습니다. 빛깔부터 매콤함이 느껴지고 먼저 통통한 낙지다리 한 점을 입에 넣어봅니다. 그리고 칼국수 면을 곁들여주며 와, 낙지랑 칼국수를 같이 먹으니까 왜 찰떡궁합인지 알겠어요. 타우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 회복의 절대 강자로 소문난 낙지. 먼저 각종 채소와 함께 센 불에서 볶아줍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맛의 비밀, 비법 양념을 푸짐하게 쏟아부은 후 강력한 화력으로 다시 한번 화끈하게 볶아주면 분량 솔솔 나는 낙지볶음 완성입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 그 맛에 반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물맛이 느껴지고요. 그 낙지도 많이 탱글탱글한 게 씹는 맛도 좋네요. 저희가 칼국수 먹을 때 김치를 찾듯이 낙지볶음이 떠오릅니다. 자, 그럼 칼국수와 낙지의 하모니를 확인해 볼 텐데요. 쫄깃한 면발에 매콤한 낙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맛입니다. 와, 이 낙지 매콤하고 칼칼한 맛을 또 이 칼국수의 시원한 국물과 면발이 싹 한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니까 칼국수를 먹으면 또 낙지볶음이 먹고 싶고 낙지볶음을 먹으면 칼국수를 먹고 싶고 쉴 새 없이 지금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낙지볶음 안에 뜻밖의 재료가 숨어 있습니다. 낙지도 아니고 채소도 아닌 이 맛의 정체는 뭘까요? 뭔가 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그렇다고 낙지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얇고 이건 뭔가요? 도토리 묵말랭이에요. 부드러운 도토리묵과는 색다른 식감을 자랑하는 도토리묵 말랭이. 약방의 감초처럼 낙지볶음에도 들어가고 밑반찬으로도 두루두루 쓰이는데요. 매일매일 당일에 필요한 묵을 직접 주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했던 묵공장 거기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라서 묵 맛은 제가 뭐 전국 어디에 가도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짭짜름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묵말랭이. 오동통한 낙지의 쫄깃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웰빙 식재료입니다. 도토리묵?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꼬들꼬들하고 묵말랭이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묵말랭이와 함께 칼국수와 낙지 사이에서 즐거운 밀당이 이어지는 것. 그 즐거움을 아는 미식가들은 절대 하나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칼국수는 부드러운 면이 부드럽고 이거는 쫄깃하니까 딱 입안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몸에 이제 딱 풀리죠. 이렇게 먹으면 매운 거, 따뜻한 거. 둘이의 조합은 뭐 얘기를 굳이 한다면은 바늘과 실도 좋죠. 뭐 신랑 각시도 좋고 하여튼 뭐 그런 궁합이에요. 다음은 추억의 맛을 선물하는 콩나물 밥집입니다. 메인 메뉴는 오로지 콩나물밥 한 가지인데요. 착한 가격에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하는 손님들이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16년 단골인데요. 안 먹을 또 생각나고 먹어도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그런 집입니다. 간장 양념장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조리를 해주기 때문에 따뜻한 어머니 밥상 같아요. 22년 전에 그 둔산여고 갈마동 있다가 일리 이사 왔는데 저도 같이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식당 따라서. 아니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사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찐팬들을 양상해온 콩나물밥. 그 맛의 비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맛있다 맛있다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네, 뭐니 해도 우리 집에 장맛이 아닐까 해요. 우리 집에 장독대 구경 좀 하러 갈래요? 아유 너무 좋죠. 제가 장 보러만 다녔지 장맛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장님의 자부심인 장맛을 보러 나선 길. 집 옆에 옹기종기 장독대가 모여 있는데요. 뚜껑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빛깔도 예사롭지가 않죠. 예, 이 간장이 씨간장으로 담아가지고 이게 5년 된 거예요. 그럼 시간장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80년 정도 됐었죠. 어른들 때부터 내려온 거니까. 80년이요? 예, 예. 80년 묵은 이 씨간장으로 담근 장맛은 어떤 맛일까요? 진짜 그 향기 그대로 예. 뭔가 고소하면서도 깔끔해요. 첫 맛은 짜온 것 같아도 뒷맛은 달어. 네. 달달해요. 신기해요. 조선 간장이 그래요. 집 간장이 원래가. 예. 근데 이런 맛을 사는 거는 없어. 네, 제가 먹어봤던 간장 그동안 짜기만 했거든요. 예, 예. 뒷맛이 달달해. 그런데 해마다 만드는 매주 개수만 60개 이를 만큼 대량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애기들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애국자 같아서 그래서 주기 시작한 게 한 7년 됐나 봐. 그럼 저도 나중에 예. 산모가 돼서 오면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줘야죠. 드려야지. 산모가 되면 여기부터 와야겠어요. 예, 그러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파 송송 썰어 넣고 마늘과 고춧가루, 참기름을 더한 후 숙성의 시간을 거치면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양은 주문수 때다 해야지 밥이 더 맛있어. 밥을 지을 때는 콩나물을 먼저 데친 다음 쌀과 함께 안치는데요. 밥알과 콩나물이 모두 살아있게 물 조절을 잘하는 게 관건입니다. 드디어 콩나물밥이 완성됐습니다. 양념장을 올려 쓱쓱 비벼가며 맛을 보겠습니다. 콩나물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다 밥도 이렇게 코슬코슬하면서 부드러우니 콩나물이랑 착착 감기고 무엇보다 이 양념장, 수많은 양념장 중에서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 콩나물밥과 찰떡궁합은 다름 아닌 육회. 국내산 제일 좋은 등급의 소고기를 가늘게 썰어 간장과 마늘, 참기름 등의 갖은 양념과 함께 버무려 낸 육회입니다.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고기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콩나물밥과는 과연 어떤 조화를 이룰까요? 여기다 넣고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비비세요. 어머. 뜨거운 밥과 만나면 살짝 익어서 더욱 맛이 좋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와, 육회의 부드러운 맛과 콩나물의 아삭함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재미를 더하고 여기에 그 양념장과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진짜 이 한상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한상인 것 같아요. 그 옛날 할머니가 해주시던 콩나물밥에 신선한 육회의 감칠맛까지 환상적인 맛의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육회와 이 콩나물 진짜 환상의 짝짝꿍. 실과 바늘의 조합. 유재석과 조세호 같은 짝짝꿍. 네. 어머니가 저도 짝짝꿍. 네.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일 때 더욱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일 때보다 함께 먹어야 더욱 빛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먹는 재미의 맛과 영양까지 만족시켜주는 환상의 꿀조합 음식들. 이 봄을 더욱 생기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진심인 민족. 남해 바다가 선물한 신선한 재료로 화려한 음식 문화의 꽃을 피워왔으니 이제는 그 찬란한 맛을 언제 어디서든 재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요즘 왠지 울적하다면, 그리고 주변에 가족분들이 좀 우울해 보인다면 전화 한 통 걸어서 맛있는 음식 배달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맛있는 배달 음식처럼 즐거운 시간, 오늘 낮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영이가 부릅니다. 누구 없어. 시간만 되면 출출해. 맛있는 거 시켜 먹을 겁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명절 선물 세트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배달 맞죠?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복장도 이렇게, 야, 그러니까 삼합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는 삼겹살이 상추라 생각하시고요. 네. 삼겹살 위에 시금치, 숙주, 팽이버섯, 문어 올려놓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수의 특산물 갓김치를 꼭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예. 마지막에 갓김치까지 올려가지고. 예. 그래서 돌돌돌 말아서 예. 100% 참기름 기름장에 찍어 드시는 찐먹입니다. 야, 이거 먼저 젓가락 가도 될 정도. 이거 너무 먼 것만한데 이게 크기가 이래요. 내 얼굴이 어지간히 큰 사람인데 얼굴보다 큰 게 이거는 엄청난 양이라는 거 이게. 일단은 내가 회가 얼마나 신선한지는 살짝 찍어가지고 일단 맛을 좀 볼게요. 예, 가지고 살짝만 찍어서. 엄청 신선하네. 식감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와. 와, 되게 상큼하네요. 매콤함이 있는데 상큼함이 같이 있어가지고 식감도 너무 좋은데? 기다리세요. 입안에서 바다가 펼쳐지는데 기러기도 갈매기도 날아가고 파도가 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제가 보면 안 되는데 따뜻한 기운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예, 배달 빨리 그만큼 약간 좀 이상하네? 어쨌든 간에 얼굴에 따뜻한 기운이 확 올 정도로 아직 따뜻해요. 하나 더 올려주고 가장 포인트 갓김치. 싹 잡아가지고 야, 요거 야, 오늘 못 받았네. 갓김치를 그래서 넣으려고 하셨구나. 돼지고기가 살짝 느끼할 수 있는 게 갓김치로 완벽하게 잡힙니다. 와, 이거는 이거 괜찮네.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물 쌈합으로 그렇게 그건 해물 쌈합을 이렇게 비벼서 먹잖아. 볶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해물 쌈합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게 이름이 잘못됐는데 그 느낌이에요. 달라. 먹고 싶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들어와서 먹어야 돼. 자, 아나운서님 들어오세요. 들어와. 우리 용선 씨하고 요라 씨야 그래 요라 씨. 진짜 화면으로 소개만 하죠. 진짜 안 먹어봤잖아. 이거 보세요. 물회하고 삼합이야. 사오신 거예요? 배달 음식. 물회를 요즘에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배달이에요 배달. 이거 다 배달이요? 삼합 다 배달이요. 무슨 잘 일이에요? 먹고 다니시네요. 당연하지. 아이고. 저기 유라 씨는 확실히 밖에 촬영 안 해보셨구나. 카메라를 엉덩이를 들이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이분 이상하신 분이 스튜디오에 앉아만 있으니까 뭘 알겠냐고 지금. 뭘 빨리 먹고 나가요. 아니 무슨 양이 야 얼굴이 다르지. 맛있다. 드셨으니까 맛 표현 한 번씩 한번 제대로 된 거 한 번씩. 어때요? 영선 씨 어떤 것 같습니까? 물에 시원하고 아주.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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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유라 씨 어때요? 마치 이 예. 남도의 바다가 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맛이랄까? 양이 엄청나다. 와, 이거 우리가 그래 소면이랑 같이 먹어줘야 이 맛이지. 왔구나. 진짜 물의 깔끔한 마무리가 양념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또 소면까지 먹으니까 오늘 배달 음식 제대로 한 상 차려 먹은 느낌입니다. 오늘 또 혹시나 여수에 여행을 오시거나 여수에 계신 분들께서도 식상한 배달은 그만 먹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물회하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삼합까지 한번 시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배달 음식이 어디 있겠어. 와, 오늘 잘 먹었습니다. 다음 2편 있나요? 화려하고 푸짐하고 영롱한 여수 바다의 맛을 영접하는 배달 음식의 신세계. 차원이 다른 배달 음식과 함께 즐거운 미식 여행 떠나보세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다면 삶은 더 충만해지겠죠. 느긋하게 걷고 싶은 그곳으로 떠나는 오늘의 숲 여행은 기품 넘치는 고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숲의 매력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숲만 우리가 봤었는데 네. 오늘은 아주 고색창연한 고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연일 대송면에 있는 남성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성제? 예. 어떤 곳이에요? 이제 영일정시가 있습니다. 네. 영일정시의 시조를 이제 제실인데요. 여기는 영일정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폰 정몽주 선생님이 이제 영일정시시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시조의 17대 손이 된다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이제 이곳이 이러한 어떤 제실이지만 오래된 건축물과 또 뒤로 이게 이제 숲길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남성제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남성, 이 성이 여성과 남성의 그런 성이 아니라 네.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일업성. 여기가 연일업성이 있던 곳입니다. 네, 연희를 지키던 성이 그렇죠. 있던 곳. 그렇죠. 그래서 남성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연일업성의 흔적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사와 문화를 이 숲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와 숲길과 성벽까지. 그러니까 뭐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눈이 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성제 옆길을 따라 올라가면 푸른 소나무들이 어서오라 손짓하는 아늑한 숲길이 펼쳐지는데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서 가볍게 산책하기 아주 좋고요. 바람에 실려오는 소량기는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남성대 뒤쪽으로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끼고 오니까 이렇게 멋진 둘레길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네네. 지금 오늘 서울 향순에도 좋고 그죠? 그러게요. 예, 아주 이게 어떤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그 남성, 네. 그러니까 연일 업성의 다른 별칭이 되는데요. 네. 업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걸어온 이 길이 그냥 여느 산길이 아니라 네. 업성을 이루고 있는 성벽을 위로 우리가 걸어온 거예요. 뭐 사실 예전에는 어떤 평지에다가 이 어떤 성을 축조했던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특히 이곳은 산면이 이렇게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한 면은 이렇게 이제 육지랑 통행하고 있는데 그곳은 자연천이 흘러서 해자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물이 흘러서 그걸 보호하게 되는 건데 어떤 자연 해자가 있고 산면이 이게 성벽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성벽을 따라 우리가 걸어 올라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걷다가 보면은요 눈앞에 바로 보인다기보다도 걷는 중간중간에 근처에 옛날 그 성벽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조선 초기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석성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뭐 오래됐다고 다 그렇지만 정말 완전히 이건 보물이죠. 그러게요. 예. 걷는 맛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야도 탁 트이고. 우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는 잘 몰랐던 숨은 보물 같은 이야기. 이 소나무 숲길에 드문드문 남아있는 성벽의 흔적들이 근사한 시간 여행을 만들어주는데요. 숲길을 내려와 마을로 가면 또 특별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남성제가 한적한 곳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을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을 앞에는 입구에는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나무 하나가 있고 없고가 그 마을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요. 이 남성제에 있는 이 오래된 나무는 약 250년 된 수령이랍니다. 250년 된 무슨 나무예요? 너티나무인데요. 너티나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티나무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나무가 있음으로써 이 마을 사람들은 여기 와서 좀 휴식도 취했고 또 뭔가 애군을 막아서 하기를 또 빌기도 했을 거고요. 뭐 조그만 당집도 좀 개량되어서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을의 안녕을 빌어왔던 곳이죠. 이 나무가 마을 해관 앞에 있는데요. 여느 다른 마을과 달리 이 마을 해관 뒤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으세요. 마을 해관 뒤쪽으로 깜짝 놀란다? 예, 그럼요.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어느 마을에나 있는 마을회관. 하지만 이 마을회관 뒤에는 엄청난 존재가 있다는데요. 짜잔! 그것은 바로 연일읍성의 흔적. 건물 뒤에 가려져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마을 회관의 뒤쪽으로 돌아오니 돌무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특별한 거라고요? 이곳이 제가 남성, 그러니까 네. 연일업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곳이 이제 바로 연일업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연일업성은 자료에 보면 고려 때 토성으로 초기에 만들어졌다가 네. 고려 후기에 석성,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져서 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이 그냥 놓칠 수 있겠지만 고려 후기 적어도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돌들은 수백 년을 넘어서 그냥 성벽의 흔적들인데 그렇죠. 마을의 골목길에 그대로 그냥 방치된 듯이 있는 느낌. 이 부분은 조금 마을 분들도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죠. 특히 우리 앞서 소개드렸던 250년 된 너티나무와 이런 어떤 오래된 성벽들이 배경을 이룬다면 굉장히 어떤 고즈넉한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요. 우리가 늘 숲을 만나다 보면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성제 숲길을 찾는다면 이곳도 한번 들러보세요. 남성제 숲길 지척에 있는 조박 저수지인데요.
최근 걷기 편한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빅히트 예감이 드는 포항의 신상 둘레길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이곳은 걷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을길도 걷고 산길도 걷고 이번에는 저수지길. 요거 신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 이 둘레길을 만들어서 이제 조성이 된 곳인데 조박 저수지 그리고 조박 적개 못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못 자체도 19세기에 나온 고 지도에도 이 못이 나올 만큼 굉장히 오래된 못입니다. 그 시절에 못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못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농사가 이루어졌고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은 굴량미가 되었던 그곳에 있는 읍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웠는데 더불어서 이곳은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건강까지 챙기면서 이 숲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예.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일 읍성이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쾌한 소량길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따스한 봄날 편한 신발 챙겨 신고 여러분도 숲길 여행 떠나보세요.